보니까 날짜를 얘기하니까 자꾸 2004년이라고 그래갖고 2024년 5월 2일입니다. 날짜로는 요일은 목요일인데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바로 출발할까 하다가 컵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뭐 만지작 하다 보니까 출발이 6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울진으로 해서 동해까지 한번 올라가는 코스를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백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그러면 한 6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달려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 라이딩한 기록을 보니까 5월달 둘째 주, 셋째 주에 삼척, 동해죠, 동해 삼척, 하여간 거기에 장미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찾아보니까 똑같이 장미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15일부터 20일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축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춰 가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제 급하게 코스를 변경해서 지리산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지리산 갈 때는 뭐 뻔하죠. 지한자하고 오도제, 그리고 정령치료 넘어오는 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은 화엄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달리거나 그러는데 뭐 가봐서 땡기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들려서 가볼 만한 데가 어디냐면은 장수 가기 전에 장계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장계에서 함양 쪽으로 나가는 길로 가다가 보면 논계 생가지 터라는 데가 있어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인데, 그게 거기서 함양 쪽으로 안 가고 남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지지계곡이라는 뭐라 그럴까, 계곡인데 이렇게 뭐 계곡이 넓고 뭐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좁은 계곡인데 달릴 맛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또 한 가지 가을에 가면은 단풍이 그냥저냥 볼만해요. 거기가 낙엽송이 되게 길가에 많이 산에 심어져 있어서 그걸 볼만할 라이딩 코스가 되는데, 지금 요맘때 가도 라이딩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거쳐서 장수에 있는 봉화산 철쭉단지, 거기를 거쳐서 지리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거리는 한 400km? 400km 될라나 오늘? 뭐 봐서 올라올 때는 남원으로 해서 장수로 해서 무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올라오면은 재미없으니까 용담댐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든지, 용담댐을 해서 금산으로 해서 옥천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든지, 그렇게 한번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용담댐이 지금 한참 철쭉이 많이 폈을 거예요, 길가에. 5월 첫째 주, 두 번째 주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괜찮은 때라서 그렇게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오면은 해가 이렇게 막 뜰 때 오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해를 마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기도 뭐하고 참 애매해요. 라이딩하기 좋은 시간인데. 근데 너는 왜 라이딩하기 안 좋냐?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가냐? 어이구, 뭐 이래서 출근하겠냐? 어제 건파리라고 그러나? 뭐라 표현하더라. 아이고, 하여간 되게 작지는 않은 일반 곱등이, 뭐 그 정도 크기의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벌레가, 처음 보는 벌레가. 그래갖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농약사에 갔더니 농약사 사장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 이거라고. 내가 보니까 건팔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냥 파리에 파리. 아무 위에도 없는데 그게 막 집단으로 새까맣게 날아다녀서 그게 혹시나 과실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막 맺히기 시작하죠. 과일이 이제 봄에 꽃 폈다가 뭐 자두니 뭐 살구니 복숭아니 막 지금 뭐 새끼손톱 한 반만하게 이제 과일이 이제 막 붙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과일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싹을 알을 낳거나 그러면은 과일 못 쓰게 되는 거죠. 벌레 먹는 과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살균제, 살충제를 이제 많이 처방을 해서 농약을 줘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아우 그게 이제 저는 과일나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끌고 다니거나 경기에 달린 그 분무기가 아니고 등에다 엔진 분무기를 등에다 메고 다니는 엔진 분무기를 쓰는데 그 엔진 분무기 무게가 한 10몇 킬로 넘어요. 한 15킬로 가까이 가죠. 기름 넣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25리터짜리 25리터인데 거의 30리터 가까이 들어가는 농약통 달고 있으면은 다 들으면 한 50kg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 서너 번 주고 나면 뻗습니다. 뻗어. 그래서 어저께 주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허리 아파갖고 그만뒀어요. 또 줘야 돼요. 오늘 갔다 와서. 거기다가 또 엄니가 모종을 사오라 그래갖고 또 모종을 또 사러 가든지 열심히 사왔죠. 엄니 어제 오늘 심으시겠죠.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수박 모종 막 이런 거 막 사다가 뭐 참외 작년에도 참외 수박 심었거든요. 수박 하나 따먹었어요. 모종 하나에 가서 보니까 1,500원 2,000원 하던데 5개 심었거든요. 참외도 5개인가 심고 그거 참외 10개도 못 따먹어요. 그리고 수박 주먹만한 거 하나 따먹고 한 10,000원어치 심어갖고 차라리 사다 먹는 게 싸죠. 그러면 그나마 좀 따먹는 거는 호박,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것만 좀 따먹을 수 있지 나머지는 뭐 그냥 엄마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고추도 따먹는구나. 고추 요까지는 성공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엄마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몇만 원치 사다 주면은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재밌게 그렇게 뭐 밭도 메고 뭐 그러니까 그런다는 생각으로 그냥 갖다 해드리는데 좀 그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치 않은 욕심이죠. 확실히 저번 주하고도 다르네요. 저번 주보다도 훨씬 더 덜 춥습니다. 아침인데 아침에 한 8도 9도 한낮은 23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제가 이제 엔진 오일 가느라고 창고 바깥에서 좀 뻘적거렸더니 얼마큼 덥고 땀이 나든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인가요? 비가 오고서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게 날씨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막 갑작스레 더웠다 갑작스레 추웠다 그러잖아요. 농사도 안 돼요. 뭐 예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날씨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방송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요즘에 방송이 이제 워낙 활발하고 SNS 활동이 활발하니까 요즘에 많이 그런 현상이 보도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기상이 이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인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봄하고 가을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추웠다가 하다 보면 더 덥고 헐떡거리다가 하다 보면 춥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먹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아니면은 진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근데 상황은 확실히 봄하고 가을이 짧아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맨 처음 여행 갔던 데가 동해안이거든요. 오늘 원래 가려고 그랬던 코스. 그때는 2005년도인가 4년도인가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바닷가 도로를 따라서 동해안 고성까지 갔다가 쭉 이제 돌아서 한 번에 돌을 수는 없으니까 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는 이게 핸드폰 어플도 시원찮아가지고 찍어도 제대로 안내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막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하루 한 300km 탔나 그때? 하여간 그 정도 탔는데 하여간 죽겠더라고요. 이틀 동안 한 600km 정도 탔는데, 야, 그 600k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동해에서 태백으로 해가지고 영춘으로 해가지고 청주로 돌아오는 그 코스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든지 환장하겠더라고요.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오후에 도착했는데 쭉 뻗어가지고 며칠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300km도 저도 사실은 그때 10살이나 어린 나이였는데도 하루에 300km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300km 라이딩을 하고 들어오면은 뭔가 모르게 조금 타다 말다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 당시에는 300km가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 가시면요, 오토바이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휘두르는 데 있어갖고 편안하게 휘두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거리 라이딩을 가시면요 정말 고생하세요. 왜냐면은 첫 번째 힘든 거는 코스나 뭐 그런 거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말로 힘든 거는 오토바이를 못 이겨서 힘들어요. 오토바이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시면은 장거리 라이딩 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자기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아주 무리하게 장거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km씩 노려가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100km 타고 하시다가 다음에 또 다음번에 갈 때는 한 200km 타시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뭐 몇 번 200km 왔다 갔다 해보시다가 그 다음번에 갈 때는 300km를 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적응이 빠릅니다. 한번 300km 될 것 같으니까 확 가가지고 300km 갔는데 힘들어서 가다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 300km에 또 다시 도전하기가 싫어져요. 저는 그래요. 딴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500-600km도 혼자 타는데 다음 주 코스가 한 600km 정도 되거든요.
그냥 솔방솔방 타다 보면 600km 금방 가요. 근데 오토바이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600km를 가시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죠. 코스도 몰라. 막 처음 보는 길이고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길이면은 아 여기 지나면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지나면 또 뭐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도로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도로를 막 500km 600km 달리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초행길인 길이라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5, 600km씩 타기에는 쉽지를 않아요. 처음 가는 길을 5, 600km 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오토바이가 아주 저배기량 같은 경우에 커트급도 안 된다. 뭐 120, 100 슈퍼커브다. 아니면 125다 그러면은 300cc보다 2배 가까이 힘듭니다. 악셀 당기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라이딩 하이가. 할리 같은 오토바이들 설캉설캉 다녀도 뭐 300km 탄다고 그러는 이유가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라이딩 하기가 편합니다. 큰 오토바이들이. 근데 그게 이제 미들급만 넘어가도 미들급만 가더라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가 오토바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미들급 하는 거고, 쿼터급은 미들급보다 훨씬 더 힘들죠. 기어 변속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125는 더 하고, 차라리 슈퍼커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단수가 4단밖에 안 되니까 3단 4단으로 웬만한 데는 다 가거든요. 그리고 기어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슈퍼커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처음 입문하시면은 처음에 스쿠터를 타시든지, 수동에 대한 적응을 못 하실 분들은 스쿠터를 타시라고 얘기하시는 게, 수동이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또 오르막 뭐 이런 데서 뭐 서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환장하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오토바이 여행하는 게, 여행이라는 느낌이 반감이 되죠. 엄청 반감이 되죠. 오히려 짜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 주행하는 주행성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장거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토바이도 타다 보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건지 무아지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돼요. 오래 타다 보면은 알아서 그냥 손발이 움직이는 시점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주행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셔야지만 여행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수동은. 근데 그 수동은 그 연습이라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길 뿐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쓰고 땡기면 가고 그러니까 스쿠터가 편한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동을 타시던 분이 이제 스쿠터를 타시면은 조금 답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출력 손실이 좀 있거든요, 스쿠터가. 그래서 출발을 하거나 이렇게 땡기면은 후크가 안 나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거에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몇 가지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스쿠터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스쿠터들은 옛날 스쿠터보다도 훨씬 더 또 잘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스쿠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쿠터고 하면은 뭐 배달하고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스쿠터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잘 팔리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스쿠터를 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 300cc급 스쿠터가 여러 회사에서 뭐 거의 다 나오고 있죠. 혼다나 야마하나 뭐 중국산 뭐 존테스나 뭐 이런 것들 뭐 많은데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다만 배달했던 사람이 탄 스쿠터는, 배달 라이더가 사용하던 스쿠터는 가급적이면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도 보리밭이 있네. 그래서 꼭 좋은 오토바이, 비싼 거 뭐 이런 거 갖고 여행하시는 것도 좋죠. 하차감도 좋고 다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러니 성공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타시는 것도 좋은데 적당하게, 그것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할리 타고 막 그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쉽지 않느냐,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굳이 그런 거 사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가벼운 오토바이 레벨 500이나 이런 것들 사가지고 타는 것도 얼마나 좋아 보여요. 할리 타시다가 아마 저기 레벨 1100 DCT만 타더라도 하늘 같을걸요? 오토바이 타다 자전거 타는 것 같은 느낌일걸요? 레벨 500 타시던 분이 1100 DCT 타면은 아유 리터급이 이렇게 무겁구나 그러는데, 할리 타시던 분이 레벨 1100 타시면은 아마 진짜 부직갱이 갖고 휘둘러서 타실 거예요. 되게 가볍게 느껴지죠. 할리가 또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되게 오토바이가 잘 안 휘둘러져요. 간혹 예전 친구하고 라이딩하는 영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따라오는 친구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 탈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얘기해요. 오토바이 겁나 잘 타는 거라고. 오토바이도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잘 타는데, 그냥 군대에서 독도법을 제가 만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로드를 쓰게 됐고, 뒤에서 또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더 잘 타는 친구가 따라와야지 또 라이딩이 안정감이 있어요. 뒤에서 디펜스를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뒤에 섰을 뿐이고, 하다 보니까 그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앞에, 그 친구가 뒤에.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탄 거죠. 한상의 호흡이었죠. 뭐 솔직히 세나도 없이 그냥 출발하기 전에, 야 코스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갈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럼 그냥 따라와요. 그렇게 편한 라이딩을 했어요 제가. 뭐 먹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코스에 대한 불만이 있다, 없어요. 새로운 코스 어디 개발되면은 그 전날 얘기하죠.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는 코스다. 너도 한번 지도 봐라. 지도 보고 나면 갔다 오면 오, 좋은 얘기 그렇게 좋게 많이 했죠.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친구 2명, 3명이 같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명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실정에는 제일 좋은 건 2명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이제 뭐 요즘에 또 왜 이렇게 세트 메뉴가 많아가지고 웬만한 또 저희 가면은 상차림 2인 이상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밥 먹기도 참 그래요. 맨날 국밥만 먹어야 되고, 오늘은 아예 점심 뭐 먹을지 결정도 안 하고 출발하는 건데, 라이딩도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즐기세요. 적당히. 적당히. 그러셔야 즐겁습니다. 너무 욕심 부려갖고 막 저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그거 욕심 부리시면은 힘들어서 지쳐서 못해요. 빨리 실증 나요.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손 싫어. 지금 지리산 가시면 어디 성산대까지 올라가세요? 성남제까지 갈지 정령치로 내려올지 결정은 안 했어요. 가봐서 시간 봐서. 고맙습니다. 이게 휴게소에 잠깐 커피 마시고 쉬었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비싸 보인다고. 중고가 2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안 믿은 듯이.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쉬면은 막 와서 물어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찍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난 그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 길이 거창이 아니고 저 함양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장기에서 뭔가 생각터를 지나서 저쪽 그 장수를 넘어서 저기 동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계곡으로 지지계곡이라는 데를 지나서 지리산 초입으로 넘어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거 굴다리 넘어가면 바로 우회전 나오죠. 간판이 보이죠? 거창 안으로 넘어가고 번암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저기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엉금엉금 막 도시네. 장수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좋아서 그렇지 거리상으로는 비슷한데요. 이 도로가 이제 단점이 하나가 이제 꼬부락꼬부락해요. 예. 여기도 벚꽃 터널이죠. 여기는 옛날에 그냥 저수지만 떨렁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생긴 모양입니다. 여기가 농계 거시기인가 봐요. 여기가 농계 생겼나 봐요. 그냥 대여섯 번 지나다녀 봤는데 막상 들어가서 뭐 본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뭐 볼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림으로 그려도 멋있겠다. 이런 초록초록한 시절에는 역광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순광으로 보는 것보다 기역광으로 보는 게 사진 찍어도 이게 이쁘게 나와요. 여기 번안면에 그 봉화산 진달래 군락지인데, 군락지가 그 진달래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조금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막 심어갖고 진달래 군락지 그런데요. 번암에서 인월로 넘어가는 꼬부랑길 그 중간에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생긴 건데 한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뭐 호박엿파는 뭐 저기도 뭐 있고 그런데 여기 등산로로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오고 그러던데 안 핀 게 아니고 다 떨어졌구나. 철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작에 올걸. 아깝다. 다 떨어졌네요. 일주일 전에 왔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달지는 데 막 송악가루가 하얗게 앉았네. 봉화산 철쭉 실패. 지한째까지 24km, 2년까지는 뭐 한 6km. 봉화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봉화대가 엄청 많네. 그 봉화가 맞는가 본데요. 여긴데 저 밑에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리산 들어가면 담배를 못 피거든요. 여기는 잔디 관리를 누가 하나?
아무도 없다. 처음 서보네. 아휴, 자전거. 어도째 지나면은 여기 그 무슨 성문인가요? 그거 있고, 그 성문 지나면은 쉼터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그 쉼터 바로 위에 그 개인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자연인에서 지리산에 동굴을 파고 사는 사람으로 한번 나왔었죠. 몇 번 나왔었죠. 개인 방송에 나오고. 에휴, 씨. 걸어서 10m만 내려오면은 저기 그 관광 휴게소고 도로가 뻥 뚫려 있는 데인데, 무슨 산을 넘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방송을 하는지. 방송국 새끼들도 진짜 후진 새끼들 많아요. 저 옛날에 그 김병만의 뭐 저기 오지탐험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 그거 다 거의 준사기죠. 준사기. 국민들 갖고 우롱하는 거죠. 방송하는 그 인간들, 기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의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그런 거,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예능을 만들면서 조작 사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됐든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보는 사람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도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도 많은 거죠. PD들 그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머리로 결국 사기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개놈 새끼들. 아, 여기 역광으로 보니까 되게 이쁘네. 가을 단풍보다 더 이쁜 것 같으네. 꽃도 피고. 정상 다 왔습니다. 한국인만 넘어가면 정상이에요. 지리산 제일문. 아이고, 오토바이가 있네. 아이고, 아이씨, 한번 찍어줘야 또.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백두대간 80년 아침에 오신 거. 하시는 분이구나. 예.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헬멧을 쓰고 방송에 나오니까 반가워. 신문을 이렇게 헬멧 벗으니까. 지금 10시가 벌써 됐네요. 성삼재루에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막 올라왔더니 두 분이 계시는데, 아유, 서울서 진부령으로 해갖고 백두대간을 찍고서 여기까지 2박 3일 오셨답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도대체? 1300km를 타셨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지난 쪽으로 올라가시면 좀 길이 편하다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잘 찾아가실지 모르겠네요. 노후에 뭐 있습니까? 그게 최고지. 두 분이 저렇게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NT1100 DCT 타시고 한 번은 F900 XR 타시는데, 두 개 다 편한 오토바이죠. 근데 되게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되게 좋아 보여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는 게 참 저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
가는 뭐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면은 헤어지고 돌아서면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행실을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만감이 복잡하죠. 여기가 최근에 생긴 휴게소예요. 뭐 5도제 휴게소인가 뭐 그런데 이게 생긴 지 한 4, 5년 됐죠. 화장실도 있고 뭐 정자도 있고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저쪽에 천왕봉이 보여서 그런데 조만공원이라고 요 위에 지금 축대 쌓인데 보시죠. 저기가 저기라고 자연인이라고 예전에 TV에 몇 번씩 나왔던 아마 그분은 집을 팔고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사기꾼들. 이게 무슨 자연인이야. 나 같은 경우도 자연인이겠다. 자연인 섭외를 받아보신 분들한테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머니 그때 항암 치료 받는다고 상황버섯인가요? 그걸 따갖고 주신 거예요. 근데 노인네들한테 상황버섯 먹고 그러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지는 않았어요. 항암 치료 중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하시면은 소화계나 아니면 콩팥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무리가 굉장히 가는 치료거든요, 항암 치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한약재를 뭐 상황버섯이나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도 무릎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 헛개나무를 삶아 드셔가지고 헛개나무를 되게 진하게 삶아 드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간에 쇼크가 와가지고 서울로 응급으로 후송되신 분도 계세요.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간도 큰일 나고요. 특히 콩팥, 신장이 아주 작살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나 나이 한 50 넘고 한 60대 가까이 가까면 오죽발도 현찮아갖고 뭐 소팔메토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신장에 우레아 사이클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줌발이 약한 게 방광에 힘도 없어지지만은 신장에서 오줌을 걸러내는 기능이 현찮아져서 그런 전립선도 문제가 있고 전립선 문제가 크죠. 사실 전립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소팔메토는 뭐냐면은 우레아 사이클을 건드린 거거든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L-시트룰린. 우레아 사이클에서 소변을 요산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트룰린이라는 게 있는데 시트룰린을 국내에서 합성을 성공을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거를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소팔메토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소변의 많이 생성이 되죠. 이뇨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제 오줌이 콸콸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전립선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전립선 문제로 소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가적인 효과로 우레아 사이클에서 소변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성 기능도 부가적으로 좋아져요. 부가적으로. 그래서 약을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때 상황버섯을 제가 아는 분한테 암이 있으셔가지고 아는 분한테 그분은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난 상태라서 그분한테 좀 다려드리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아마 100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상황버섯 양이 주셨는데 감사히 받았는데 저희는 못 먹고 딴 분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자연이다에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출연료 50만원 준답니다. 50만원에 거기 있는 소품들 다 준비해야 되고요. 나머지 PD에 그런 놈들은 이제 카메라만 딸랑 갖고 와서 얻어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주고 한 2박 3일 찍어가지고 몇 주 내보내는 거죠. 한번 나오면 한 2주 이상 내보내잖아요. 한 사람 나오면은. 그래서 돈도 조금 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찍었다 그러는데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은근히
그 재방송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TV 라디오, TV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도 재방송하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TV에도 몇 번씩 나오고. 어휴, 징글징글하네. 보면은 감동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 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조작 사기가 많습니다. 거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오지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어디 뭐 10분만 나가면 다 차 있고, 마트 있고 슈퍼 있고 다 있어요. 다 개뻥이에요, 개뻥.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자연이다가 사는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동급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계곡동, 저기 저 뱀사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계곡을 끼고 돌죠. 거리가 꽤 되죠. 근데 라이딩하기 참 아름다운 동네 중에 하나죠. 여기도 친구하고 이 도로를 달리면서 예전에 이쁘다, 지리산이 그냥 지리산이 아니다 그랬는데, 좀 주변에 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요. 좀 너무 난개발을 많이 해서 음식점도 많고 막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해요. 진짜 여기 척박한데 척박해. 아우, 폭포가 다 있네 여기. 가짜 폭포인가? 딱 여기 옛날에 여기 올라가면은 진짜 새카맣게 올라가야 돼.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야. 청주에서 전주로 해서 전주에서 남원까지, 남원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또 와야 되고, 아니면은 구례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구례에서 내려서 성산제까지 옛날에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잘못 타고 또 올라와야 되고 했는데, 요즘에 뭐 자가용이 있어서 뭐 사고 쳤나? 경찰들이 이렇게 쭉 와 있어. 딱 시원하다.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그랬습니다. 달리는 중이라 못 받았다. 지금 뱀사골이야. 뱀사골이요? 응. 밥에다 한 끼 사드려야 되겠네. 나올 수 있어? 그 중간으로 나가면 되잖아. 네, 12시쯤에 제육볶음 드실래요? 그래도 되고. 여기 사촌 동생이 인월에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지금 파견 나와 있어요. 카톡으로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밥 같이 먹다고. 그래서 다시 인월로 가는 중입니다. 허이! 야씨, 어머께나 전화해갖고 막 일정 꼬이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은근히 맛집이가 냄새가 좋아. 혼자 이렇게 독고다이 라이딩 하면은 다 2인분 이상이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맨날 국밥, 순대국밥, 뭐 저기 뼈다구 해장국 그거야. 아니면은 그것도 싫잖아.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너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은 집에 가서 먹어도 돼. 집에 가서? 훌륭한데? 여기도 지금 그래갖고 화를 찍어놨어. 여기 사람들 관광. 내가 산다고 그래갖고 또 네가 못 내게 할 거니까. 엄마도 안 와봤는데 내가 먼저 온 거 아니야? 맞아. 엄마 묻어 아직 안 먹냐고. 커피 잘 마시고요. 동생은 들어갔고, 근무 시간이 1시까지라서 위치를 또 해야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이제 철수를 하겠습니다. 제비카페 전윤성 님이 간만에 오셨는가 본데 처음 뵀거든요. 한 두세 번 왔었는데, 근데 사진 찍자고 쪽팔려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두루식이 맛있네요. 여기 오실 분들, 인월 오실 분들은 가끔 들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이 1시 조금 안 됐거든요. 시간이 어정뛰어서 저기
용담호를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진안구청을 일단 찍었거든요. 뭐 여기서 한 5, 60km밖에 안 되니까. 여기 저기 멀리 보이는 동네가 운봉이라는 동네인데, 얘가 정령치에 올라가는 동네예요. 정령치에 올라가는 운봉이라는 데서 인형 사이에 옛날 남양고속도로를 해서 장수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장수에서 진안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은 언제 달려도 기분이 좋은데요. 소나무도 많고 산야도 푸르고, 일단 전라도 쪽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들이 넓어서 가슴이 탁 트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게 옛날 남양고속도로라고 그러네 지금은. 하여튼 뭐 이렇게 88고속도로라고 그랬죠. 그 구도로예요, 구도로. 근데 길을 막아놓으니까 거기다가 마시멜로 그냥 잔뜩 쌓아놨네. 제 처음에 여기 신도로 저 위에 있는 저 다리 있는 도로 있잖아요. 저 도로 없이 이 길을 차단할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여기 다녔었는데, 원래는 요 밑에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 샛길로 해서 다녔어요. 이 도로를 못 올라와서.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도로가 폐쇄되고 저 위에 도로가 생겨가지고 이 도로를 오토바이가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다리 밑에서 옛날에 막 쉬고 그랬었어요. 여기까지 남원에서 한 10km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질러서 오는 거리죠. 장수, 임실, 이 길로는 처음 가보는데 저 고개를 산을 넘어가는 건데, 언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오늘 가게 되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는 전력이 좋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전경이 좋네요 여기. 비행기 고개를 넣으면 비행기 고개? 저 정선 가면 비행기째라고 있는데, 오유 47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야, 저쪽 하만 넘어가는 606보다 여기가 나아 보이는데. 사장님, 여기가 비행기 고개예요? 비행기째라고 그래요? 이상이다. 뒤에서 보는 게 더 말귀같이 생겼네. 말귀를 정면에서 딱 보는 그런 느낌? 옛날에 어머니가 마이산을 놀러 갔다 와서 사진첩을 사왔는데, 그 사진첩에 빈 그릇에 겨울에 이렇게 보드림이 거꾸로 오는 보드림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정말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사진을 보고서 마이산, 진안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고 뭔가 모르게 영험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직도 저한테는 좀 있어요. 하면은 댐으로 바로 가고 저쪽으로 돌아야지. 요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그 봄에 4월달쯤에 오시면은 3월 말 4월 오시면 유채꽃밭이 있어요. 볼만한데. 철쭉이 다 져버렸어요. 괜히 왔어요. 아까 잠들어서 집으로 갈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풍경으로 따지면은 대청호나 여기나 뭐 진배 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대청호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순환 도로가 되게 다리도 많고, 예, 쭉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들도 개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지난 장수 우주가 얽혀져 있어갖고 저기까지 금산면까지 얽혀 있어갖고 금산군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그닥 뭐 개발의 의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꽃이 좀 남았네 이쪽은. 햇빛이 좀 덜 드는 데는 꽃이 남았고, 햇빛이 많이 드는 데는 다 졌고